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분들. 자, 오늘 하루도 다들 잘 보내고 계셨나요? 자, 오늘은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안 좋은 이유가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이 채권 금리가 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이 채권이라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기릿이 생각했을 때 이것만 들으시면은 채권이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뉴스를 보시면은 채권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하면서 두려움이 있으셨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게 이런 소리였구나 라고 술술 넘어가도록 그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 기릿과 함께 재밌고 쉽고 빠르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자, 일단 채권은 이렇게 생겼는데 요즘은 이제 볼 일이 없겠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금액이 적혀있고, 이 금액이 뭐죠? 맞습니다. 빌려준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발행일, 상환일, 이자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발행일은 뭘까요? 이 채권을 발행한 날짜, 말 그대로 돈을 빌려준 날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상환일이 뭘까요? 언제까지 갚아라 라고 정해놓은 거죠. 여기 보시면 2003년 12월 31일까지 갚아라 라고 적혀있군요. 그리고 이자율은 무려 연 5.8%나 된다고 하는군요. 지금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수익률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이 채권은 이렇게 생겼었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최근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브리핑, 미국 국채 10년물이 안정되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된다. 그리고 10년물 1.68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플러스 마지막으로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 10년물 연 2%가 넘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채권 투자를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채권이라는 게 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해를 돕기 위해 반복 학습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플러스 좋아요는 저 기릿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채권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은 기릿치킨 채권을 제가 발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100만원만 빌려주세요. 저 치킨을 사 먹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발행일은 2020년 1월 1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상환일은 2025년 1월 1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돈을 빌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대신 연이율 5%씩 드릴게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채권의 의미는 2020년 1월 1일부터 기릿이 여러분께 100만원을 빌렸고, 그 다음에 앞으로 100만원 빌려주셨으니까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까지 5년간 매년 5만원씩 드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025년에는 이자 플러스 그리고 원금 이 100만원도 같이 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기릿이 20년에 100만원을 빌려서 25년까지 총 125만원을 갚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정말 심플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차용증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이 채권은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기릿이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 A라는 사람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B한테 넘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채권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권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 다 이해가 가야겠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치솟는 국채 10년물 증권가 2.2%까지 오를 것. 국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오케이 알았어. 자, 국고채 금리 10년물이 2년 만에 2%를 돌파했으며 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의 상대적 약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자, 이 내용이 오늘 배울 첫 번째 내용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식시장이 내려간다.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지난 주말 미국 상원에서 1조 9천억 달러 엄청난 돈을 이렇게 풀어서 부양책이 가결된 것이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초대형 부양책으로 경제가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 이 부분이 두 번째인데요. 초대형 부양책을 하면은 경제가 회복하는데 왜 금리가 올라가는지, 이 부분을 오늘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에 국제 유가 상승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백신 접종으로 경기 개선이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금리 상승이 보다 빨라졌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됐는데 금리가 또 왜 올라가지? 이 부분까지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워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본 이 기사가 완벽하게 이해간다. 그러면 이 영상을 스킵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은 기린분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걱정 마세요. 이거 끝나면 다 알게 될 테니까요. 자, 위에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었죠. 그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를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채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채권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보기도 전에 너무 어렵다 라는 생각에 공부할 의지까지 꺾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러면 채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주식이 살짝 다른데요. 성장하는 주식, 그러니까 삼성전자처럼 매년 돈을 많이 벌어오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있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배당을 5%씩 준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고배당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주식이 갑자기 5년 뒤에 사라지면서 한 주당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뭔가 어려운 느낌인데 이런 주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쉽게 다가오죠. 그냥 1년에 한 번 배당을 5%씩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5년 뒤에는 100만 원씩 일괄 지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식이 만약에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다면 이 주가는 1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이 100만 원이 극단적으로 50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보겠습니다. 이 주식 안 살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5년 뒤에 무조건 100만 원으로 더블이 된다는데 이 주식을 안 산다는 건 바보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갑자기 주식이 15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살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이 채권이란 건 안정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이 채권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소나무처럼 정말 안정감의 대명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채권 금리 상승이라는 이 단어만 이해하신다면 오늘의 이 공부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아까 위에서 보셨던 기릿치킨 채권에서 조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발행을 하고 1년 뒤에 바로 상환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율은 그대로고요.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뒤에 105만 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보면 1.7%, 1.8% 아까 보시다시피 2% 이렇게 오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채권 금리 상승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채권 금리 상승이라는 거는 이 액면금리 5% 있죠. 이게 움직인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조건 고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그루의 소나무입니다. 그 거래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소나무는 그대로 박혀 있는데 이 소나무의 가격이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채권을 보자면은 이 채권이 여기저기서 거래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기가 좋아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가 좋으니까 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극단적으로 갑자기 10%까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래 이 기릿치킨 채권 5%짜리 채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조건 던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길이 이게 뭐람 은행보다 못하네 라고 하면서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말 그대로 이 채권은 5%밖에 주지 않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5만 원밖에 주지 않는데 은행이 갖다 주면 극단적으로 10%가 되었으니까 11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채권을 팔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럼 그때 과연 이 채권을 다시 100만 원에 팔 수 있을까요? 자, 기린 여러분, 이 채권을 100만 원에 사실 분 지금 계신가요? 당연히 없을 겁니다. 이거 사느니 은행에다가 맡기는 게 당연히 5만 원을 더 주는데요. 그래서 더 싼 값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릿치킨 채권의 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채권에 투자한 돈 대비 수익률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길이 너무 어렵잖아. 아니에요, 정말 쉽습니다. 이 예시만 한번 보시죠. 자, 처음에는 기린이 분들이 원금 100만 원을 넣었는데 1년 뒤에 105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이 얼마죠? 5%입니다. 5%. 하지만 지금 갑자기 금리가 올라서 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A라는 사람이 B한테 95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B라는 사람은 이 100만 원짜리 채권을 95만 원에 사게 된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채권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한 그루의 소나무죠. 그러면 당연히 1년 뒤에는 얼마가 나오죠? 똑같이 105만 원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B라는 사람은 얼마에 사서 그 다음에 얼마를 받는 거죠? 95만 원에 사서 나중에는 10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10만 원의 차익이 생기겠죠. 그거를 수익률로 환산하면 대략 10%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익률이 5%에서 10%로 갑자기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채권 금리, 채권 수익률이 상승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국채 금리가 1.6에서 1.7%로 상승했다. 그 말이 채권 금리가 상승했다. 채권 수익률이 상승했다. 이 말과 동의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채권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이 채권을 필요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냅다 판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채권에 대해서 95%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보도록 할게요. 다시 이제 이 채권을 가져와서 이제 이 채권이 여기저기서 거래 중인데 경기가 갑자기 반대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경기가 엄청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어떤 행동을 했죠?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준금리가 5%였는데 하지만 이제 기준금리가 2%로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미친 듯이 올라갈 것입니다. 자, 지금 같은 시국에 여러분 5% 확정금리 채권이 있는데 이거 한번 투자해 보시겠어요? 라고 말을 하면은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뛰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몰리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렇다면 채권 금리는 반대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아까 그 예시를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원금 100만 원을 넣었는데 10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얼마죠? 5%였죠, 5%. 그러나 지금 이 채권의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야, 그럼 102만 원에 팔게 라고 해서 A가 B한테 102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B는 102만 원을 투자해서 얼마를 받게 되죠? 105만 원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는 반대로 이 기대 수익률이 대략 3%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라고요? 2%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3%를 번다면 이 B라는 사람도 당연히 만족을 하게 되겠죠. 아유, 은행보다 1%더 벌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자면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 이게 무슨 소리라고요? 사람들이 채권을 많이 사러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채권 금리는 어떻게 되죠? 떨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플러스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맞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발행했던 야 5%짜리가 다시 보니까 선녀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98% 정도 왔는데요. 저기 모퉁이만 돌면은 거의 도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다가 채권 금리 급등이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되죠? 아, 채권 가격이 하락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말은 채권을 사람들이 팔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채권을 사람들이 왜 팔았다고요?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채권을 미리 팔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밑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미국 상원에서 2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가결된 것이 미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 자, 초대형 부양책으로 경제가 회복할 것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이걸 여기다 대입해보면 경기가 좋아서로 대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으면 어떻게 되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채권을 어떻게 한다고요? 채권을 팔게 됩니다. 그러면은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그 말은 채권 금리가 급등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은 경제가 회복하면은 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 말이 완벽하게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백신 접종으로 경기 개선이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금리 상승이 보다 빨라졌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이거 하나만 플러스하면 됩니다. 이제 99% 도착했어요. 자, 인플레이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경제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심플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뭔가 그냥 간단하게 물가 상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인플레이션에는 수요 인플레이션이 있고 비용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수요 인플레이션이 뭐냐? 말 그대로 수요를 많이 하면은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을 말을 합니다. 그 예를 들면은 뭘까요? 화사라는 연예인 알고 계시죠? 한 작년쯤인가 곱창을 사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엄청 사니까 품절이 되고 어떤 가게에서는 더 비싸게 받고, 그런 것들이 수요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한정판 신발 아니면 스타벅스 굿즈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몰리니까 공급이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수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 수요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먹고 살만 하면은 이런 게 일어나죠. 우리가 만약에 먹고 살기가 어렵다면 곱창을 사 먹을 수도 없고 그 한정판 신발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수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게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용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위에 말씀드렸던 수요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제품의 생산 비용이 올라서 그에 따라 제품 가격도 함께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예가 뭐냐? 밀가루가 올라서 짜장면이 올랐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짜장면이 오른 이유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원해서 올랐나요? 아니죠. 말 그대로 비용이 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플레이션 두 가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가셨죠? 첫 번째는 수요, 화사가 곱창을 사 먹었다. 두 번째는 비용, 밀가루가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짜장면이 올랐어요. 이 두 개 다 가격이 올랐지만 오른 이유는 확실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인플레와 금리는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자면 1시간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깔끔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플레가 생기면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말과 같죠.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면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 이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요? 인플레가 생기면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인플레가 생기면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아까 그 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국제유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수요 인플레이션인가요? 비용 인플레이션인가요?
네, 맞습니다.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운송 비용이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면 운송 비용이 올라간다는 건 우리가 사 먹는 음식도 다 올라간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비용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그리고 백신 접종으로 경기 개선이 빨라진다. 경기 개선이 빨라지면 먹고 살만하다라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수요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말하자면 인플레이션, 수요 공급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생각에 채권을 던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길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건 외워서 알겠어. 그런데 이 금리가 올리면 채권을 왜 던지지? 자, 그 부분은 위에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실 건데요. 자,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여기에 단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죠? 맞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서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채권을 팔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을 던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급등한다. 지금 현재 10년물 금리가 1.7%, 1.8%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그 뉴스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완벽하게 이해 가셨으리라 저 길이 쓴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99.5%까지 도착을 했군요. 마지막 1번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고채 금리 10년물이 2년 말에 2%를 돌파했으며 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에 상대적 약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라고 하고 있군요. 그래요. 여기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아니 국채가 오르는데 갑자기 주식은 왜 빠지는 거야? 이게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쉽습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국채 수익률이 좋으니까 굳이 위험한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시 기억나시죠? 저 기리씨 갑자기 여러분께 여러분 5% 확정 수익을 주겠습니다. 가입하실 분이라고 말을 하면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뛰어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분들의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다들 주식에서 돈을 빼서 그 채권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식은 당연히 빠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플러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은 빚을 내서 직접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빌려서 직접 투자를 한 기업들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겠죠. 이 개인 투자자와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업의 수익은 당연히 흔들리겠죠. 이자가 늘어났으니까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 이자를 내느니 됐다 그냥 갚자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에서 돈을 빼서 은행에 갚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쉽죠.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국채 수익률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빼서 글로 가고, 그 다음 플러스 금리를 올리니까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0% 끝났습니다. 이제 이 뉴스를 보시면 아마 100%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한번 쭉 볼까요? 자,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주식이 약세다. 이 부분 완벽하게 이해가셨을 겁니다. 두 번째, 지난 주말 미국 상원에서 엄청난 돈의 부양책이 가결된 것이 미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초대형 부양책이니까 경기가 좋아질 거고, 경기가 좋아지면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고,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존의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 채권을 던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채권 가격이 싸지고,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은 채권 금리 상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으로 비용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백신 접종으로 경기 개선이 빨라지면은 수요 인플레이션이죠. 이 두 개의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금리 상승이 보다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결론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단기로 악재로 반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분은 단기 악재일 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단기로 흔들릴 수는 있으나 결국 금리가 올라가도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채권이 이런 거구나 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봤는데요. 이제 국채에 관련된 뉴스를 봐도 100% 이해 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 기리과 같이 공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리씨였습니다.